넌 또 왜 그래? 또 17대 1로 싸우다 맞은 거야? 그거 알지? 다치는 건 17인 건 알죠? 1은 항상 밴드 정도만 붙이면 돼. 자, 추석 좀 빨리 볼게요. 보자. 민찬아 어디 붙이지? 11? 민찬이라고 왔고 예찬이 있었는데 화장실 갔고 지원이도 잘 왔고 유석이도 있고 그거 너 오른손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네? 오른손 아니야? 너 글씨 쓸 수 있어? 못 써? 아 일단 알겠어. 자 그다음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앉아있어요. 형규야. 그다음에 혁진이. 네. 너가 혁진이? 안녕. 새 친구구나. 인성이. 네. 안녕. 새 친구들 있구나. 책은 다 잘 받으셨고 선생님 진도를 오늘은 좀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차피 과제가 없어서 GTM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진도를 쓰면 오늘 나가고 보통은 이제 GTM 때는 여러분들 질문 문제 받아드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좀 풀 시간을 드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근쌤의 지시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도를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유형 몇 번까지 했다고 9번까지 했나고 들은 것 같아. 맞나요? 네, 10번부터 하면 되는 거지. 자,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에서는 우리는 8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87번 보니까 이게 뭐로 나와 있냐면 집합 A라는 애가 조건지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읽을 때는 구분을 좀 명확하게 지어볼게요. 자, 막대기 앞에 있는 얘는 원소예요. 원소.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소인데 그 뒤에 이제 뭐야? 원소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애는 절대값이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우리 이거 조금 바꿔보시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바꿔 쓰실 수 있죠. 혹시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필기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 절대값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k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꿔 써서 a는 양수인 k보다는 그대로 작거나 같고요. 됐니? 마이너스 k보다는 거꾸로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날 이제 집합 프로 명제도 그렇고 이 부등호 절대값이 있는 부등호가 나오는데 심플한 구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미리 까먹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애는 마이너스 K보다는 여기 부호 바꾼 거 있죠? 그거보다는 부등 방향을 뭐해서 바꿔서 작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됐니? 그 다음에 그냥 A는 K보다 그냥 기본은 K보다 그냥 커요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계산하실 때 훨씬 편할 겁니다. 됐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거꾸로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 a를 어떻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님이 뭘 시키셨냐면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 부분 집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얘네들 가지고 만든 집합들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세우다 보면 한두 개씩 놓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가 원소가 딴 개인 것도 개수별로 찬찬히 하나씩 찾아가셔야 빼먹는 애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원소가 딴 개인 거는 여러분들 공집합이 있습니다. 이 공집합은 필기 추가로 해놓을게요. 얘는 모든 집합에 심지어 공집합 자신에게도 됐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분 집합을 세실 때 무조건 뭘로 스타트하는 거야? 공집합으로 스타트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은 원소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그럼 마이너스 1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1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찬찬히 찾아가시면 돼요. 자, 원소가 몇 개인 게 있겠어요? 그러면 하면 2개. 그럼 마이너스 1이랑 0이 원소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0이랑 1이 원소인 것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원소인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찬찬히 찾으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원소가 3개인 거는 마이너스 0,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별로 찾으셔야지 안 빼먹고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체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됐어? 진부분집합은 여기 보시면 이거 원본이랑 얘랑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얘를 제외한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얘네들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오늘 배웠다고 들었는데 부분집합 개수 세는 공식에서 만약에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하면 누구는 빼야 돼? 얘는 빼야 되겠지. 그래서 빼기 1 해서 계산하실 거야. 또 얘기할 거지만 그냥 알아는 두자. 뭔지. 자, 넘어가서 유형 11번입니다. 지워지죠? 써야 되는 꼭 얘기죠. 손들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이나 영상을 촬영하니까 만약에 뭐 필기 놓친 거 있으면 선생님 저 오늘 거좀 보여주세요 하면 됩니다. 됐어요? 예찬이 마스크 벗으니까 훨씬 낫네요. 네. 잘생긴 친구였군. 안영준은 안 벗는 게 좋겠네. 디스 한번 해보고. 자, 지워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9번인 89번으로 합시다. 자, 집합 A라는 애는 A 플러스 2B고요. 그 다음에 O라는 애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2A 마이너스 B랑 그 다음에 0이 있다. 근데 문제님이 이제 A랑 B랑 같대요. 자, 여러분들 A랑 B랑 같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거. 서로가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문제 풀 때 조금 불편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결론은 A랑 B랑 원소가 모두 동일한 상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심플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두 집합의 원소가 완전 똑같아야 돼. 그걸 같은 집합이라고. 그래서 개수만 같다고 같은 집합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보니까 여기 뭐라는 애가 있어요? 5라는 애가 있네요. 그죠? 근데 남는 건 0이니까 나머지 누가? 얘가 5가 돼야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0이라는 원소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도 0이 있어야겠네. 근데 얘는 5니까 누가 0이 돼야 되겠어?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0. 그냥 푸는 아주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좀 너무 좁아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집합은 원래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들이 배운 거예요. 지금은 고1로 그냥 올라왔을 뿐인 거지 옛날엔 중학교 1학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할 만큼 어렵지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너무 막 어렵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2B가 0이고 2A 마이너스 B가 5고 연립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연립을 하는데 선생님은 B를 맞출게요. 여기서 2배를 해주시면 4A 마이너스 2B는 10이 되겠고요.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5A는 10이 되겠고요. A는 얼마? 2고요. B는 얼마?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2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과 하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신에 뭐는 잘 알아두셔야 돼? 약속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약속만 명확하게 알면 연산은 수준이 굉장히 좀 떨어질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이고요. 자, 93번으로 하죠. 그냥 93번에 근데 95번 너무 좋은 문제인데 내가 풀어줘 버리면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95번 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고 알겠지?
처음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면 93번으로 내가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이거 잘한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93번. 원소날 보고 빨리 써봐요. 아, 93번입니다. 네, 원소날 보면서 0이랑 4 사이 자연수. 아이고 좋아하세요. 오. 똑똑하네. 안 똑똑시라고 아이고 풀어. 숙제가 줄어들면 좋죠. 아 잘했어. 그래서 푸세요. 답이 나오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힘든데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차라리 얘네들을 더. 찾는 것이. 다섯 명 힘들어. 하면서 그치. 이렇게 찾아봐. 잘하셨어요. 다른 것도 좀 풀어보세요. 네. 답은요. 유석이 답은 살짝 아쉽다. 4번입니다. 답은 4번.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집합이라고 표시해주세요.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모든 집합에서 부분집합이야. 그냥 스타트 끊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집합의 부분집합은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원소가 없는데 부분집합이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니야. 이 공집합이 부분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하고 들어가는 거야? 세고 들어가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그 기억 포함해서 니은 리을의 답이 4번이에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부분집합 개수익인데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부분집합은 공식을 좀 외우셔야 해서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조금 빠르게 외우는 방향으로 갑시다. 왜냐면 부분집합을 세보면 알겠지만 원소가 한 3개만 넘어가도 되게 빡세죠, 그죠? 근데 원소가 4개 넘어가면 더 세기가 힘들어요, 일일이 세기가. 왜냐면 다 쓰기가 좀 힘들거든. 됐어? 그래서 필기. 자, 원소의 개수가 여기에 부분집합의 개수의 포인트는 원소의 개수고 그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요게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아우 되게 길어. 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 쓸 게 너무 많고 개수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2의 n제곱개요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n은 원소의 개수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원소가 4개만 돼도 2의 4제곱이면 16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죠. 그래서 개수 물어볼 때는 개수 공식으로 빠르게 빵빵 하고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플러스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니라 중요해서 쓰는 건 아니고 좀 구분을 하라는 의미로 색깔을 넣은 겁니다.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전체 개수를 구하세요. 왜냐면 진 부분집합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개수를 다 구해. 그다음 거기서 원본이랑 똑같이 생긴 건 뭐하라고 써? 빼라고 했지. 그게 몇 개겠어요? 원본이랑 똑같이 생긴 게 몇 개씩 나왔어? 하나씩만 나온다. 하나씩만.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몇 개만 빼면 돼. 여기다 1을 빼는 거야. 주의하세요. 지수에서 빼는 게 아니라 통째로 빼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가지고 놀아보죠. 96번입니다. 자, 96번 보면 다음 중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래요. 체크. 그럼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여기다가는 뭘 넣어야 돼?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건데, 그치? 그게 몇 개라는 거야? 32개.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쓰면 길잖아, 그치? 그냥 바로 n으로 퉁 하고 넘어갈 겁니다. 괜찮냐, 여기까지? 근데 그럼 32가 뭐야? 2의 5제곱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는 외우셔야 되는 게 2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0 초고 1이에요. 2의 1제곱, 2의 제곱 쭉 써서 됐니? 외우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쑥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도가 얼마나 하는 거야? 오란 얘기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 찾아라 이런 겁니다. 괜찮니?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원소가 5개인 거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쉬워서 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참고로 공식이 거기 유형 14번에 써져 있어요. 유형 14번에 공식화되어서 써져 있기는 한데 선생님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실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1, 2, 3, 4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를) 모두, 이게 중요합니다. 1과 2 둘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라는 뜻이 있어요. 됐니? 둘 다 모두 포함을 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써져 있는 건 약간 조금 뭐랄까 이게 두루뭉술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이제 실질적인 형태로 좀 표현을 바꿔봤고요. 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1, 1을 포함 안 한대잖아. 그럼 1, 1을 뭐 하는데? 왜요? 빼면지, 그치? 그럼 원소가 몇 개만 남아? 2개만 남잖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뭐야? 2제곱 하면 되는 거. 됐니? 근데 그걸 조금 식처럼 써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아유, 미안. 원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는 포함하지. 날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네 둘 뭐해서? 빼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에서 빼셔야죠, 이거는 당연히. 전체에서 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내가 또 하나 또 쓸 건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1, 2를 이번에는 모두 포함을 하는 부분 집합.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 그치? 얘는 포함을 안 하고 얘는 포함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치? 근데 이건 그냥 스포 먼저 할게요. 얘도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 포함하는 얘네 둘이죠, 1, 2. 걔네들 빼서 똑같이 2의 제곱해서 4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외울 겁니다. 알겠죠? 포함을 해도 뺄 거고요. 포함을 안 해도 빼요. 근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알겠지? 문제 풀 때마다 포함을 하는데 왜 빼지? 이러면 어때요? 계산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됐어요? 근데 그것만 확 잘 넘어가시면 여러분 구구단 외우시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원래 했겠지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복습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1, 2를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일단 공집합이 있겠죠. 이거 공집합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좀 썼어요. 비어있는 상태로 써봤어요. 됐니?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거는 뭐가 있겠어요? 3만 있는 거 있겠고 4만 있는 게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 1, 2를 포함을 안 하니까 이게 잠깐 빼서 3, 4로 부분집합 만드는 중이야.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거는 3이랑 4를 가지고 있는 게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인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근데 얘가 왜 4개냐면 내가 여기다가 1, 2를 모두 포함하는 애들을 그러면 구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 2가 있는 애가 있어야 되겠지. 1, 2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1, 2에다가 3 들어간 거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 2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1, 2에다가 4를 포함하는 거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에 2에 3에 4까지 다 있어도 1, 2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4개도 될 수 같은 거야. 근데 잠깐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거야. 야, 그럼 결국 얘네들은 어떤 관계인 거야? 내 일부러 모양 맞췄었거든. 여기다가 1, 2를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여기다가 1, 2를 때려 넣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1, 2 때려 넣으면 얘가 되는 거지. 여기다 1, 2를 때려 넣으면 얘가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상 이런 거야. 1, 2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빼고 계산하시면 돼. 괜찮니? 근데 1, 2를 포함하라고 하면 1, 2를 잠깐만 빼는 거야. 그리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이렇게. 괜찮니? 거기다가 뭐 하면 돼? 1, 2, 1, 2, 1, 2, 1, 2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개수의 입장에서는 위나 아래는 어때? 개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1, 2를 포함하라고 하면 당연히 뺄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1, 2를 포함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뺄 거고요. 그 다음에 포함하라고 해도 됐니? 뭐에서? 빼서 계산해요. 됐니? 위아래의 차이는 위는 정말 빼서 계산하는 거고 밑에는 빼서 잠깐만 빼서 계산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이제 외워야 돼. 알겠어? 그럼 이제 약간 응용 버전. 자, 이번엔 1, 2, 3, 4, 5, 6까지 합시다. 이 아이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 2는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잠깐 뺄 거야. 됐어? 그 다음에 3은 포함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진짜 뺄 거야. 됐니? 그럼 원소가 몇 개 남아? 3개가 남지? 이거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해서 거기다 뭘 하면 돼? 1, 2, 1, 2, 1, 2, 1, 2 다 때려넣으면 개수가 나와. 됐니? 자, 그래서 계산을,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이거 모양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개수 입장에서는 그거는 2에 원래 6개가 있는데 포함하는 몇 개 뺄 거고요. 포함하는 1, 2, 2개 뺄 거고요. 됐니? 포함 안 하는 3도 당연히 빼서 됐니?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 민추한 오케이? 당연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당연해지셔야 되니까 좀 실질적으로 연습을 몇 번 해보시고 그 다음 계산할 때는 빠릿하게. 알겠지? 여러분들 중에서 4, 8은? 근데 그게 왜 30인지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는 분 있어요. 그쵸? 이 비유 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그치? 아니잖아. 그치? 4를 8번 더해서 32구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냥 4, 8은 32로 외우죠. 그게 왜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4를 8번 더하면 3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믿으니까. 됐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을 해도 빼고 포함을 하지 않아도 빼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믿고 쭉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하시는 게 어떻다? 편하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네, 그냥 100번 할게요. 100번 너무 쉬운데. 그냥 101번 하겠습니다. 101번. A가 1, 4, 7, 9고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랍니다. 근데 X는 A가 아니래. 그러니까 원본이랑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지. 이거를 합치면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된 옵션이 뭐냐면 1이랑 3은 뭐 했으면 좋겠대? 1이랑 3은 모두 포함을 했으면 좋겠대. 괜찮니? 그러면 개념상 어떤 거야? 그럼 1이랑 3은 잠깐만 빼놓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지. 괜찮아? 그러면 2의 몇 제곱까지가 나오겠어요? 5개 중에서 잠깐 뺐으니까 3제곱까지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는 게 좋은 건 그럼 이렇게 막 나열됐을 때 원칙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5, 7, 9가 있는 애가 있을 텐데 왜냐면 1, 3을 뺐으니까. 그지? 근데 거기다가 뭐 해야 돼?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지. 잠깐만 빼서 부분집합 만들고 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1, 3, 1, 3, 1, 3, 1, 3, 1, 3. 맞아? 그럼 여기다가도 뭐가 추가가 돼야 돼? 1, 3이 추가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가 가장 많은 애는 됐어요? 집합 A랑 어떤 애가 되겠어? 똑같이 생긴 애가 되겠지. 그러니까 걔는 뭐하래? 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빼기 얼마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2의 세제곱 8이고 7개. 괜찮나요? 오케이. 일단 쓰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긴 할 텐데 그 예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예찬아 너 안경 안 썼었니? 너랑 쟤랑 헷갈리나 봐요. 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가볍게 장난처럼 한번 해보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132 포함이 안 되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잘 안 됩니다, 거의. 근데 포함을 안 한대, 됐니? 그럼 이때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면 일단은 뭐 132 포함 안 하니까 빼면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여기다 빼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 빼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분집합을 써보는 연습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지금 얘는 진짜로 1,3을 빼고 만든 부분집합이지. 그럼 막 쓰다가 보면 이렇게 공집합도 지금 막 쓰다가 보면 됐니? 맨 마지막에 원소가 제일 많아봐야 5, 7, 9잖아. 근데 얘는 포함을 해 안 해? 1,3을 포함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얘야. 근데 얘가 A랑 똑같아? 그럼 뺄 애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뺄 거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이해해주겠어. 물론 이 후자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되니? 근데 알아는 두자. 왜 빼는지. 오케이? 자, 유형 15번입니다.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는? 칸 좀 모자라가지고. 뭐 지워도 되죠. 개수 잘 외운 거예요. 이제 외우는 건 간단해졌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 됐니? 근데 포함을 하면 빼고, 포함을 안 해도 당연히 빼고, 이렇게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분집합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읽는 표기 있죠, 얘. 여러분들 얘 뜻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15번을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니? 이걸 똑똑한 안현규 씨. 똑똑한 안현규 씨.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어때야 되죠? 이거의 뜻, 정확한 뜻. 네?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예찬 씨? 아니,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같은 것만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잖아. 같은 건 이거 예도 되고 반대로 뒤집어진 것도 돼요. 혹시 민찬 씨? 야, 거의 원perf하게 나왔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쓰셔야 돼요. 되게 애매하게 알면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수학과는 다 새 친구들을 배우잖아. 여기 지금 집합이라는 친구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지? 조금 지나가면 명제라는 친구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함수라는 친구 새로 배워요. 그러니까 다 새 친구들이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니까 사실 대충 알고 있던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 됐어? 얘네들은 다 어때? 새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이름을 알아주셔야 명확하게 알겠니? 오케이? 계산만 딥다 연습한다고 여러분들 집합은 잘할 수 없어요. 집합은 명확한 뜻을 아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얘 뜻은 뭐냐면 다시 한번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쓰셔도 좋으니까. 자, B가 큰 애가 됐어? A의 원소를 작은 A의 원소를 됐어요? 뭐 하는데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사실 이 말은 이제 앞뒤 순서가 조금 바꿔질 수는 있는데 큰 맥락은 이거야.
큰 애가 작은 애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뜻이야. 오케이?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쓰지 마세요. 이거는 밑에 거 쓰지 마세요. A라는 애가 1, 2, 3이고 B라는 애도 1, 2, 3이야. 그럼 내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하고 물어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B가 A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거.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B가 A의 부분집합을 말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 A가 B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게 동시에 성립하니까 A랑 B랑 어떻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같다는 결론이 나와. 이게 괜찮나요? 오케이? 물론 이건 다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 알고 집에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물어보면 이제 물론 선생님이랑 똑같은 워드로 쓰진 않겠지. 근데 이제 들어보면 알아서 조합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같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목 아프게 설명한 이유는 106번 잠깐 볼게요. 106번 갑시다. 106번에 다 조건지시법이죠? 빨리 원소날보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조건이 있어서 해드리려는 거야. 자, 얘는 X라는 애가 원소인데 그 X의 조건이 방정식이래. 조건이 방정식이라는 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방정식을 만족하는 X라는 건 뭐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 얘기하는 거겠지. 방정식 풀어서 나오는 답이 원소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X는 얼마? 2거나 X는 3이니까 집합 A는 무난하게 2랑 3이 되는 거고요. 자, B는 X바 X는 24의 양의 약수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이후로 약수 얘기가 나오면 음의 약수도 약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합 B 같은 경우는 1, 2, 3, 4, 6, 8, 12, 24. 땡큐. 됐어요? 여기 원소를 보고 쓰시고요. 자, X가 A의 부분집합이면 B의 부분집합이면서 A는 거꾸로 B의 X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말 너무 어려우니까 잘라서 읽을 겁니다. 자, 그냥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기호로 쓰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요 상황 앞에 것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X가 얘를 포함해야 된대요. 그쵸? 맞니? 그러면 X는 3이구나. 네. X는 그럼 2와 3을 모두 뭐 해야 돼? 포함을 해야 되고 해석입니다. 저 뜻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서 X는 얘 뭐야? 이 큼직한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X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한번 묶어서 읽어볼까요? X가 B의 부분집합인데 뭐랑 뭐는 포함하라는 거야? 2, 3 포함? 괜찮아? 여명한 뜻을 아셔야 명확히 해석을 하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갈까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진 않았죠. 그런 X를 물어본 게 아니라 X의 뭘 물어봤어요? 개수. 그렇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부분집합 개수. 됐니?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인데 2, 3을 포함하래. 그치? 우리 오늘 배웠잖아. 2, 3 포함하면 뭐하라고 잠깐? 빼라고 했죠. 맞니? 그럼 원소 몇 개 남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네. 나 잘 쓴 거야. 6개가 남았네. 네. 6개가 남았네. 그죠? 그래서 2에 6제곱해서 답은 64개. 괜찮아? 명확해? 애매하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새로 배워서 기억이 안 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나는 여러 번 써봤으면 좋겠어. 이 수학 하는 특히나. 알겠지? 뜻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써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니? 지금 몇 분일까요? 9시 10분. 그래?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남은 거 유형 2개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그렇죠? 상근쌤이 요거 유형 끝까지만 나가다가 좀 쉬었다 합시다. 게임이나
뿅. 그러면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유형 16번에 쬐끄맣게 별표치기요. 쬐끄맣게 별표치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 오케이. 여러분들 아까 포함을 하면 빼자고 했고요. 맞죠? 포함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빼자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포함하는 애는 동시에 포함을 안 해야 돼. 포함을 안 하는 애도 동시에 포함을 안 해야 돼. 괜찮아? 둘 중에 뭐 하나만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둘은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편하게 빼고 됐어? 계산을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유형 16번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유형 16번에 조금 쉬운 예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0번을 풀어볼게요. 자, 얘는 이런 느낌인 거야. 네, 이게 상상을 합시다. 얘네들 중에서 1과 2 둘 중 적어도 한 개는 포함을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됐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명제까지 이어져야 될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잘 봐봅시다. 이 수학에서 적어도 한 개라는 얘기나 사실은 1 또는 2나 사실은 수학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됐어? 1 또는 2 혹은 1, 2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명확한 뜻을 아셔야 문제가 풀리니까. 자, 1, 2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는 건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1을 포함 안 하고 2를 포함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모두 포함해도 돼요. 적어보니까 둘 다 포함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1 또는 2라는 어때? 1 또는 2라고 써도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써도 되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또는이나 적어도 얘네들 중 적어도 한 개나 수학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국어적으로 섞지면 안 돼요. 이렇게 몇 가지 선생님이 수학에서는 좀 스페셜하게 쓰는 단어들을 표기를 해드릴 거야. 좀 외우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이게 괜찮습니까? 사실은 그럼 이렇게 풀면 돼요. 이 1을 포함 안 하고 1은 포함을 하고 2는 포함을 안 하니까 1을 다 빼면 되겠지. 그래서 2의 제곱 되겠지. 그럼 얘는 역시나 1은 포함 안 하니까 뺄 거고요. 얘는 포함을 하니까 또 뺄 거야. 괜찮아? 그럼 원소가 두 개가 남겠지. 그래서 얘도 2의 제곱. 얘는 당연히 둘 다 포함하니까 둘 다 빼면 되겠죠. 2의 제곱. 그래서 4, 4, 4 더해서 이런 거야. 12하고 풀면 되는데. 됐어요? 근데 잠깐만 쓰지 말아봐. 근데 이게 이렇게 풀 게 두 개일 때나 가능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까지 넣었다 쳐보자. 그럼 종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겠지. 이게 다 세 개 너무 힘들겠지. 홀라 세 개인데, 그치? 그럼 만약에 4개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또는이나 저렇게 적어도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좀 어려워져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1이랑 2가 모두 있는 것도 있겠죠. 부분집합 중에. 그 다음에 2만 있는 것도 있겠죠. 1만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럼 뭔가 약간 허전하네? 뭐가 허전하죠? 이 경우 내가 지금 써놓은 이 경우 중에서 내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둘 다 없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부분집합의 뭐야? 이게 전체 부분집합이랑 어떤 애가 됩니까? 같은 애가 되겠죠. 1, 2, 3, 4 가지고 부분집합을 쫙 깔아보면 1, 2가 다 없는 것도 있을 거고요. 1만 있는 것도 있고, 맞아? 2만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1, 2가 다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전체잖아요. 이게 전체. 거기서 누굴 잘라내면 1도 없고 2도 없어요를 잘라내면 남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싹 남죠. 이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푸셔야 여러분들이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계산이 가능해요. 됐어?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으로 뭘 빼는 거야? 1과 2를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여기서 포함을 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뒤집어서 1, 2를 모두 포함을 어떤 애들? 안 하는 애들을 골라서 빼면
남는 애들은 최소한 1이랑 2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겠구나. 됐어요? 좀 유치한 표현 하나 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1, 2, 3, 4 가지고 카드에다가 이제 숫자가 있는 부분집합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막 다 하나씩 나눠줘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1이랑 2가 니네들 받은 카드 중에서 1이랑 2가 있으면 살려주고요. 1, 2 하나도 없으면 없애버리겠어. 이랬어. 됐니? 그럼 이제 민찬이 딱 확인을 해봤더니 오, 전 1 있어요 하면서 살아남았어. 그 다음 유석이도 보니까 저 2 있어요 선생님 하고 살아남았어. 지원이는 1, 2가 다 있어요. 되게 여유있게 살아남았어. 근데 우리 안현규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죽이겠지? 빡!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없는 놈들은 죽이고 1, 2가 다 없는 놈들은 죽이고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으면 내비 두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 1, 2가 모두 없는 놈들 다 없애고 나면 남는 애들은 어떻다는 거야? 1이랑 2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겠지 논리죠. 됐어?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알겠죠? 전체가 있다 이거. 전체에서 얘를 잘라내면 남는 것만 내가 쓴 거다.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당연히 몇 개겠어요? 2의 4제곱개겠죠. 그 다음에 얘는 1, 2를 포함을 안 한다네. 그치? 그럼 1을 포함하면 1 빼면 되겠네? 그럼 원소가 몇 개 남아? 2개가 남지? 그래서 2에 제곱해서 빼면 아까 이게 16이고요. 이게 4라서 빼면 얼마야? 10. 아까는 개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근데 계산이 이게 어때? 훨씬 더 간단하죠. 논리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논리는 조금 낯설어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푸시면 자 이거 겨우 몇 개? 1, 2, 2개짜리라고 했지. 만약에 원소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어떻다? 경우 나눠야 게 너무너무 많아진다고 했지. 그럼 문제 풀기 어떻겠어요? 되게 빡빡해질 거야. 됐니? 그래서 이 논리를 좀 알고 접근을 할 거다. 되십니까? 그 1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10번. 자, A는 x가 2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뭐 3, 6, 9, 12, 15, 18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20 이하의 3의 배수. 됐니? 근데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체크할게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을 하라는 거야. 괜찮아? 이건 논리적으로 보자면 짝수가 한 개인 거, 짝수가 두 개인 것도 풀어야 찾아야 되고, 짝수가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괜찮아? 그럼 짝수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세 개네. 그러면 짝수가 몇 개인 거, 세 개인 것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원래대로 말이야. 됐니? 근데 어때 이러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하나만 채우자고. 내가 여기다가 짝수가 몇 개인 거, 빵 개인 걸 이렇게 채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 만들면 짝수가 빵 개인 것도 몇 개인 것까지 있어. 3개 있는 것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논리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거기서 누굴 잘라내면? 얘를 잘라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지. 인정? 여러분들 이걸 필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빠르게 계산하셔야 돼요. 됐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짝수가 빵 개라는 거는 짝수가 0개인 부분집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짝수가 빵개라는 건 뭐로만 부분집합 만들라는 거야? 홀수로만 부분집합 만들라는 얘기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는 2의 몇 제곱개? 6제곱개가 전체. 됐어요? 그 다음에 짝수가 빵개인 부분집합이라는 건 짝수 다 잘라내라는 거죠. 아니? 그 몇 개 남아요? 원소가? 3개 남지? 그래서 2의 3제곱개는 짝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 다 잘라내면 살아남은 애들 중에는 짝수가 하나인 것도 있을 거고 2개인 것도 있을 거고 맞아요? 3개인 것도 살아남아 있겠죠.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좀 유난하고 좀 특이한 논리이기 때문에 필기를 좀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십니까? 쓰시고 좀 이상한 거 자꾸 물어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좀 어색하면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갔어.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 유형 17번이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와, 나 진짜 114번 너무 하고 싶은데 114번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왜냐면 114번에다가 별표 좀 치시고요. 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혹시 비슷한 게 있으려나?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네요. 좀 아쉽지만 114번에 대한 힌트를 좀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자, 모든 원소가 자연수래요. 그러면은 x의 원소로 지금 x도 조그만 x도 있지만 됐어? x분의 4도 있죠. 그럼 그 x분의 4가 자연수여야 되겠지. 그럼 조그만 x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그 기준으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13번으로 선생님을 할게요. 113번입니다. 자, 유형 17번의 핵심인데요. 물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테디셀러 같은 아까 114번은 스테디셀러예요. 교과서마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만날 텐데, 그런 자주 만나지 않는 애들이 1, 2, 3번 같은 애들은 이게 자주 보기 좀 힘들어요. 1, 2, 4번처럼. 그 1, 2, 3번처럼 자주 못 보는 애도 있고 1, 2, 4처럼 자주 보는 애도 있겠지만, 그럼 자주 보는 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시험 보고 들어간다가 아니라, 됐어? 내가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그걸 응용해서 풀어야지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 같으니. 근데 이제 그 예를 한 1번부터 한 15번 정도나 14번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좀 훈련해서 빨리 풀고 되니? 그 다음에 남는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애들 있죠? 그 남는 어려운 문제들은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풀어나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고득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그냥 느릿느릿 답은 다 맞았지만 느릿느릿 풀어서 모든 문제 뭐 예를 들어서 20문제 정도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는 시간은 50분이고요. 그죠? 그럼 대략 한 문제당 2분 30초씩 풀면은 20문제를 다 풀 수 있죠? 그렇잖아, 그치? 근데 정말 그런 배율로 나누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2분 30초 동안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끝에는 뭐 못 푼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1분 이내에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야 돼요. 절반 이상. 그 다음에 1분을 살짝 넘기는 문제들이 그 다음 문제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정도가 시간이 있어요. 20분 정도. 됐어? 사실 시험 봐.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니? 그건 완전히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인 거고. 그래서 자꾸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앞에 쉬운 문제들은 물론 당연히 훈련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훈련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 그래서 이제 113번을 두고 이런 잔소리를 왜 하냐면 그럼 이런 거 봐봐. 113번의 문제 쓱 한번 봐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하거든. 자, 문제가 뭐 일단 시키는 걸 볼게요. 자, A가 S의 원소고, 그 다음에 B도 S의 원소면 AB가 S의 원소입니다.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준 힌트는 그러면 2가 S의 원소고 3도 S의 원소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3, 즉 6도 S의 원소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후석행에다가 그냥 S는 어떻게 있을까? 일단 2 있고 3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 6도 있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A, B가 같으면 안 된다는 말 써있어요? 예, 안 써있죠. 서로 다르다고 안 써있죠, A, B가. 주치자. 이러면 A, B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우리 쓰지 말고 잠깐 이거 우리 했을 것 같은 거는 그래서 A의 원소가 0이랑 1이래.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 A 더하기 B래. 근데 A도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A가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이었지. B가 될 수 있는 것도 0 아니면 1이었지. 그래서 뭐 그랬어?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표근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더하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래서 0, 1, 2 하고 쓴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둘 다 0인 것도 포함이 돼 있죠. 둘 다 1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랑 문자가 다르다고 서로 다르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 A랑 B랑 꼭 달라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문제집에? 없지. 그럼 우리 모두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같을 수도 있겠구나까지 생각하셔야 돼.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둘 다 2, 2라면 4도 가능하겠죠. 써보는 거야. 4도 되겠고. 뭐 심지어 3도 될 거 아니야? 그치? 9도 될 거고. 그리고 뭐 몇 개 더 써보면 이제 6도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6이랑 2랑 곱하면 뭐 12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등. 됐어? 이런 애들이 원소로 되는 네 가지가 일단 정해야 돼. 여기 괜찮으십니까? 이게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뭔지를 파악을 하지. 됐어? 이 기호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막 때려 넣어보세요. 알겠죠? 막 때려 넣어서 그냥 써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지. 써보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이라고 했는데 되게 순조롭게 4도 나왔고 6도 나왔고 뭐 9도 나왔고 11도 나와서 다 사실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3밖에 안 남았기는 하지만 됐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사실상은 괜찮아요? 괜찮나요? 아니야? 이상해? 된 거 맞아?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냥 뭐 되게 뭔 뜻인지를 명확히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줬으면 준 대로 그냥 풀어보는 거라고 써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다 아까 그 x분의 4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예쁘게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러면서 푸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근데 사실 여기 답은 나왔어요. 3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인데 이렇게만 푸시면 조금 응용되는 문제나 요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규칙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보고 보니까는 이 6이라는 건 여러분들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죠.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죠. 얘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2가 2개에 3이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몇 개를 더 쓰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도 있을까? 그러면 6이랑 9도 있으니까 6 곱하기 9 하면은 54도 원소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소인수 분해하시면은 2가 몇 개고요? 2가 1개고요. 3이 3개죠. 됐어요? 뭐가 보여요? 얘네들은 다 소인수가 뭐랑 뭐로밖에 구성될 수가 없겠구나. 2랑 3밖에 안 나오겠구나. 왜? 2랑 3을 곱해야 돼. 곱하는 애들이 원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이제 문제 72가 원소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맞아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72는 2가 3개에다가 3이 2개니까.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상큼하게 다 알고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용 라인업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약간 귀찮더라도 노가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점점 통찰력이 늘어. 알겠니? 가만히 앉아서 설명만 듣는다고 내 머리가 반짝하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계통들의 문제는 뭐 해봐라. 좀 귀찮더라도 숫자를 넣어봐. 알겠지? 넣어서 한번 쭉쭉 한번 써봐라. 써보고 못 찾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됐어요? 근데 썼는데 보이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됐어? 얘가 분명히 이런 계열의 문제들이 있단다 얘들아. 됐어요? 지금 몇 분이죠? 시간이? 50분. 50분이에요? 되게 애매하게 나오네. 자, 그러면 시간 좀 애매해서 문제 풀 시간 드리기 좀 그렇고 유형 오늘 설명 들은 거 중에 선생님 저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애매했다 이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한 번쯤 더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들 쭉 중에서 하나 좀 이거 좀 아니다 한데 이런 거. 근데도 유형 맨 마지막 유형이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내가 다 풀어져 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마지막 유형은 빼고 요건 진짜 지금 한번 해봐봐. 해서 그냥 숫자만 해도 쭉 써봐봐. 그 다음에 설명 듣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듣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뭐 없어? 다 괜찮았어? 뭐 쉬웠어? 마지막 네 문제만 문제야? 여기가 어려워.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x가 모든 온도가 자연수예요. 그건 조금만 x 자연수예요. 그다음에 4분의 x분의 4도 자연수예요. x는 볼 수는 있어요. x가 또
해서 쭉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라는 거야 하고 보고서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야. 물론 질문하지 말고 이게 다음 시간에 질문 다. 여기 내가 다 풀어줘 버리면 사실은 이거 들었는데 좀 애매한 느낌 있잖아. 이게 되게 막 싹 지워지지 않아. 귀찮다고 나이 빼고 없어요? 너몇 번 해줘? 없어. 다 쉬웠어. 이렇게 허접한 걸 절대 시키지 않아요. 너도 마지막 거가 문제야? 그래. 그 1, 2, 4번에 요거 자 끝냅시다. 1, 2, 4번. 건방지능이나 이거 이 핸드폰을 1, 2, 4번. 야 근데 나 지금 시험 빨리 하면 너는 X에다가 뭐 넣을지 하는 것만 써봐. 자, 여러분들 뭐 다 넣어보셨을 거예요. 숫자 늘겨도 몇 개 없으니까.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 같아. 뭐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얘는 1, 2, 3, 4, 5, 6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도 자연수여야 되다 보니까 스몰 x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맞습니까? 스몰 x가 1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그걸 쓰세요. 이렇게까지 쓰는 거야. 그래요. 아, 참고로 요 화살은 이 면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명제 때 또 쓸 거라서 이렇게. 요 화살은 그냥 이면 하고 읽으면 돼요. 됐니? 뭐뭐 이면 하고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돼? 여기 쓰세요. 괜찮아? 그럼 뜻이 이런 거 아니야? 1이 원소면 됐어? 뭐도 원소라는 거야? 4도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랑 4는 어떻게 써야 되니? 따로 있어도 된다 이게? 아니지. 1이 원소니까 만약에 내가 집합 x에다가 1을 원소로 넣었어. 됐니? 그러면 이 뜻에 의해서 아 1이 원소니까 누구도 같이 원소예요? 4도 원소예요 하고 4도 한 개가 돼요. 그러니까 1과 4는 어떤 거예요? 함께 존재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x에다 뭐 넣는 거 있어? 2. 그러면 2가 원소 2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2도 원소가 되겠네. 얘는 뭐 별거 없네. 얘는 2인데 2는 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2가 원소면 2가 원소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넣으면 4가 원소면 뭐도 원소예요? 1도 원소인데 그건 얘랑 뭐야? 중복이죠. 또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 x의 후보로 지금 1이랑 4가 함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됐어요? 2가 혼자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괜찮니? 그 다음 얘네들이 같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번. nx가 1.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그러면 x는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내가 만약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4가 따라오니까 원소가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넣으면 안 된다. 그럼 뭐만 있는 거야? 2가 있는 케이스 하나가 돼요. 오케이? 개수 물어봤나요? 그냥 x를 구하시니까 2 하나. 괜찮아? 그 다음에 2번은 nx가 원소가 2개인 거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라지 x에는 1이랑 4가 함께, 물론 이제 원소의 개수는 2개인 게 맞지만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기 때문에 함께이기 때문에 됐어? 취급은 하나 취급을 해주는 거야. 잠깐. 됐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2를 두면 3개가 안 되겠지. 그치? 끝났네. 원소가 2개인 이런 느낌이야. 생각보다 막 어려운 뜻은 아닌데 낯설죠. 이때는 뭐야? 1, 2, 4가 다 했습니다. 인정? 괜찮아요? 이런 거 하니까 내가 한번 뭐 해보라는 거야? 해보고 고민하는 연습을 하시고. 물론 틀리는 거 괜찮고요. 질문 다시 하는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됐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인데 이게 내가 10문제를 풀어준다고 여러분한테 통찰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번 좀 써봐라. 한번 쭉쭉 써보고 뭐 어쩌라는 거였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나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듣는 거랑 좀 다르다. 되십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숙제는 일단